애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자꾸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 수능이 끝이 어딜까 대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수능을 준비를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을 갖고 써먹냐? 아니잖아. 야, 너네 그 대학을 일단 가잖아. 그러면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삼각형의 합을 구한다던가, 인수분해를 한다든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어. 수학은 있잖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구구단도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잠단을 꼭 확인해야 돼. 걔네 더하기 빼기 되게 못해. 이거 계산기를 써도 틀려. 그게 맞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걔네가 못 사냐고. 그거 아니잖아. 나는 좀 점점 너무 미쳐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애들 불쌍해. 아니, 그래, 영어는 뭐 이 국제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뭐, 언어는 해야지. 그렇다 치지만, 국어 같은 경우도요, 전공을 하실 게 아니라면, 국어를 그렇게까지, 모국어잖아요. 그 해서 뭐 해요? 그거가 평생 살면서, 그 애 학교에서 오는 그, 저기 뭐, 알림장 내용 읽을 수 있으면 된 거 아니야? 난 그렇다 생각하거든? 너무 미쳐가니까, 좀 그래. 애들만 불쌍하고. 자, 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몇 개 하고 대단원의 그대들 이제 막을 내리고 모의고사 이제 내신 대비 그대들은 들어가시게 되고 내신 대비가 끝나고 이제 12월 초중순이 되면 내신 대비가 끝나죠. 자, 그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3반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 수업을 들어가게 되시는데 12월, 1월, 2월에 하는 고3 수업은 이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안 나와요, 이게 교재가. 그래서 그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좀 수업을 할 거예요.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그때는.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토요일날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게 하잖아요. 내신 때는 다 수업이에요. 내신 때는 올 수업이고 내신만 집중을 할 거고 내신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12월 초중순부터는 다시 주말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의고사 푸는 걸 할 건데 그거 꾸준히 응시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4번 지문 볼 건데요. We are getting better. 우리가 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at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를 더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요? The influence of humans. influence of A on B죠.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이야. 이런 패턴 되게 많죠. effect도 그렇죠. effect, 그 다음에 impact도 그래요. 그래? 나 또 이랬네. 임팩트 그거 명사 동사 한개 똑같아요. 똑같아요. 또 먼지 탕겨놔. 또 뭐 건드렸어? 못 잡았네. 어디 갔어 이거? 잠깐만요. 네. 지문이고 다시요. 그래서 the influence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마찬가지로 influence 대신에 더 impact도 그렇고요. effect도 그래요. 명사랑 그 동사 스펠링이 똑같아요. of A on B. A의 영향, B에 미치는. 그래서 자, 인간이 지구 기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는 점점 더 이해를 잘하고 있다. 자, as the planet gets warmer. 지구가 점점 뜨거워짐에 따라서 latitude는 위도잖아요. 고 위도 지역, 저 지구 이렇게 봤을 때 윗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더 빨리 뜨거워질 거다. 어디보다? 열대 지역보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the Mediterranean will become drier and the tropics will be wetter. 자, 지중해 지역은 더욱더 건조해지게 될 것이고 열대 지역이 더 습해지게 될 거다. 그러나 this is like 이거는 마치 saying that 네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아. You should carry an umbrella in Spain. 네가 스페인에서 우산 챙겨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왜? 이게 베트남에서도 비가 오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야 비는 어디나 오지. 기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4번 질문. 스페인에서 우산 이거는 그 말이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고위도 지역
여기가 뭐 더 빨리 뜨거워질 거고 여기는 뭐 사막화 될 거고 여기는 더 습해질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야 비는 오늘 베트남에서 비 소식이 있으니까 스페인 우산 갖고 다니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왜? 야 베트남에서 비 소식이 있으면 베트남 사람들 우산을 갖고 가야지 왜 스페인 사람들 우산을 갖고 가야 돼? 이런 거나 똑같다는 거야. 이거 너무 어중뛰게 하는 말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the plan for and adapt effectively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we need information about the future climate. 미래 기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At much finer scale. At the scale은 어떠한 그 규모로 이건데 fine은 세밀한, 정밀한 이거죠. 그래서 fine dust가 미세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finer, 자 비교급은 much가 꿈이죠.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한 규모로 미래 기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then, 자 뭐보다 더 정밀한 거야? General Circulation Models can provide. 그래서 GCM이라고 그래서 대기 대순환 모델이라고 현재 지금 우리가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쓰고 있는 그 GCM 모델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한 규모에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To decide whether to put up a dike, move some houses, switch crops, or buy insurance. 자,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whether to put up a dike, dike는 제방을 쌓을 거냐 말 거냐, 목적어를 받아주는 whether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제방을 쌓을 거냐 말 거냐, 일부 주택을 이동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벼농사에서 뭐 보리농사로 바꿀 거냐 말 거냐, 보험을 가입할 거냐 말 거냐를 to decide 결정하기 위해서 we need data at scales of less than 100 kilometers. 지구를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적어도 100km 미만의 규모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전 세계를 놓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전 세계가 다 뜨거워져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적어도 요 지역 정도는 좀 세분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는 한 가지 접근법은 is to embed는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 embed A into B입니다. A를 B 안으로 끼워 넣는 건데요. A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자, a finer scale model of a particular area of interest. 특정 관심 지역이겠죠? 특정 관심 지역의 더 정밀한 규모의 모델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열대우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가 관심이 더 많아. 그럼 여기에 대한 기후 모델이 더 좀 정밀한 게 나와야겠죠? 얘를 어디에 끼워 넣어요? 더 큰 규모에 조금 더 이게 정밀하게 나오면 더 큰 규모로 확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큰 규모의 대기순환 모델에 넣는 거. 이게 바로 한 가지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지역도 자 지구의 나머지 지역과 딱 동떨어져 있는 지역은 없어요. 기후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 모델의 대기순환 모델은 그 모델, 그러니까 그 지역이죠. 어떤 지역의 대기순환 모델은 추적하는 겁니다. 어디를요? What's going on?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한 지역의 모델을 봐도 전 세계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With the finer scale regional climate model. 조금 더 정밀한 규모의 지역 기후 모델과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뭉뚱그리는 거랑 부분적으로 조금 작은 영역을 똑대 갖고 정밀한 지역 정보랑 가지고 서로가 상호보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된다. 됐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후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하려면 지구로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저기 다 비와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한 기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자, 12번 질문 보겠습니다. 12번이요. 네. While new media. 자, 새로운 new media는 그냥 new media라고 부르더라고요. new media가 allow us to do new things.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고, make new kinds of meanings. 새로운 어떤 의미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남들과 관계를 맺게 하고, 하지만, 그리고 enact our own identities in new ways. 새로운 방식에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줘요. 새로운 미디어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또한 새로운 미디어는 new 미디어는 자 invariably는 변함없이야. 예외 없이 똑같이 제약을
걸어둡니다. 어디 위에다가 제약을 여기까지 한 개 있다가 한 개를 설정한다는 거죠. What we can do and mean.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가. 여기에 한계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뉴 미디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또 how we can think and relate and who we can be. 자, when we are using them.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can be 다음에 여기에 who가 오는 거니까 우리가 we can be who죠?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이 뉴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제한을 걸어둔다는 거야. 얘네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니까 다 되는 건 아니고 얘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지만 여기처럼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얘도 리미테이션이 있다. 자, 그래서 그 리미테이션이 뭔지 좀 보면 예를 들어서 TV 뉴스 같은 것들은 allow for 무엇을 허용해 주냐면 생동감 있고 극적인 제시 어떤 이야기를 너무너무 생생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 요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나 적합하진 않겠죠. 뉴스에서도요. 요즘은 재밌는 뉴스 커버리지가 많더라고요. 뉴스에서 보자면. 그래서 되게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이걸 되게 뉴스니까 얼마나 생생해. 있는 그대로 리얼타임 베이시스로 화면 그대로 나오잖아. 배우가 나와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화면 그대로 CCTV 화면 그대로 되게 극적이게 보여주죠. 자, 그러나 뉴스는 신문이나 잡지보다는 적합하지가 않겠죠. 뭐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길고 프로브가 조사하다인데 면밀히 조사하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히 조사하는 그런 분석 작업을 할 때는 TV 뉴스에는 짧게밖에 못하니까 그 매체는 적합치가 않겠죠. 자, 마찬가지로 SNS 같은 경우도 make it easier. 그것을 더 쉽게 만들지만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이건 가짜 목적어 it, 진짜 목적어의 to요. 자, 그래서 to stay connected to our friends. 친구들과 계속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준기가 지금 막 10년 군대를 가버렸어. 대학을 가갖고. 그럼 이제 내 친구 준기가 군대를 가서 얼굴을 못 봐. 연락이 안 돼. 그렇지만 SNS를 하면서 준기가 SNS 상에 뭐 짓거 올리기도 하고 내 거 와서 보기도 하고 계속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더욱더 쉽게 만들어주죠. 인스타에 올리고 하면. 자, 누가? 우리가. 그러나 make it more difficult. 그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가짜 목적어 it, 이제 진짜 목적어의 to예요. 그래서 to maintain our privacy.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게 만듭니다. 다 까발려지니까. 자, 특히나 광고로부터 사실 선생님 그럼 뭐 인스타에 아무것도 안 올리면 프라이버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보여주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정보가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 같은 거 들어오는 것도 프라이버시 털린 거야. 이것도. 자, caller identification. 전화 건 사람의 그 신원이죠.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을 영어로 caller iden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which is standard on most mobile phone. 이제 이거는 표준이었어. 대부분의 핸드폰에 있어서 무조건 걸려오는 전화. 너네는 그거밖에 모르지. 너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받아본 적 없지. 너네 그 세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핸드폰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삐삐에서 처음 그 3G 폰으로 처음 아날로그 폰 2G 폰 오다가 3G 폰이 뭐냐면 첫 인터넷 폰이었어. 그래서 그 2G 폰, 3G 폰 쓸 때는 2G 폰을 쓸 때 진짜 아날로그 폰 그거는 문자하고 전화 걸고 받는 것 뿐이 안 됐고 인터넷이 안 됐단 말이야 그때는. 자, 그때는 만약에 지우가 나를 너무 사랑해. 미안해 지우야. 그 밤마다 막 내가 너무 보고 싶고 이 여자가 집에 들어왔는지 딴 남자 만나 술을 먹는지 막 질투가 나서 미치겠어. 밤마다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가 지우 전화번호가 뜨면 내가 안 받을 거 아니야. 아, 이 새끼 또 전화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우가 전화를 발신자 번호 표시로 바꿔서 전화를 하는 기능이 있었어. 샵샵 뭐를 누르고 내 번호를 누르면 나한테 번호가 안 떠. 그러면 그때 이 기능을 지우처럼 막 나를 너무 좋아하는 애도 이 기능을 썼는데 어떨 때 썼냐면 장난칠 때 되게 많이 썼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지수는? 빨리 들어와. 어서 오십시오.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야, 너는 어제 모의고사 잘 봤냐? 너는?
근데 어제 영어 되게 어려웠어. 어제 영어 어려웠어요. 1, 2, 3학년 할 거 없이 다 떨어졌어 애들.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나올 거야. 채팅 안고 아리들요. 그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올해 수능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요. 볼 때가 봤더니 그래서 정신 단디 차려야 될 것 같아. 정말로. 아까 내가 얘네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20번 때는 괜찮았어. 20번 때는 그냥 할만했어. 그렇게 어렵다 아니었어. 잘 풀렸어. 읽히기도 잘 읽히고. 30번 때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30번 때 지문이 여기 이제 수능 완성 지문들이잖아. 30번 때 지문들이. 그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봅시다. 그래서 그거야. 그러니까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밖에 모를 거야.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어디냐면 12번 지문. 12번 지문. 그래서 뉴 미디어 얘기하고 있고요. 내용이 뭐냐면 뉴 미디어라는 게 생겨나면서 우리가 옛날과 다른 형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형태로 생각하고 우리 정체성을 막 너무 많은 거를 하게 해줘. 뉴 미디어가. 그런데 걔네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TV 뉴스 같은 경우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길고 면밀한 분석 같은 거를 내보낼 때는 그 적당한 매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S 얘기하면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경우 3번 질문이야. 인스타 같은 SNS 같은 것들이 make it easier for us to stay connected to our friends. 친구들과 계속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얼굴은 못 봐도 인스타에서 계속 만나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프라이버시 지키는 게 더 어렵게 되지 않냐. 광고 업체들 이렇게 광고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4번. 발신자 번호 표시라는 게 있다. 그 얘기하는 중이었어. 이게 뭐냐면 옛날에 투지폰을 쓸 때는 만약에 이제 그 지수가 나한테 전화한다. 그럼 지수 번호가 안 떠. 아무것도 안 떠, 번호가. 안 뜨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전화가 오는 건데 내가 지수 전화번호를 만약에 저장을 했어. 그럼 저장된 번호는 뜨죠. 근데 저장이 안 된 번호는 안 뜨고요. 근데 지수가 나한테 전화를 자기 번호로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안 받고 싶어. 왜? 지수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막 나 다 따라하고 막 나를 막 스토킹하고 막 나만 생각해. 지게 죽겠어. 그럼 어떡해? 지수 전화번호 안 받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지수가 어라 이어서 봐라 내 전화를 안 받네. 그러면서 샵샵 뭐를 누르면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떠요. 번호 그 요만한 창이 발신자 번호 표시 이렇게 떠요. 자 그렇게 뜨는 전화를 받으면 다 범죄자야. 우리 때는 그랬어. 그렇다가 시리즈폰 인터넷으로 오면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범죄에 적용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법안이 통과돼서 현재 상태로 온 거야. 이거 스토리 알고 계십시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 너네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이 대부분의 핸드폰 상에서는 지금은 스탠다드야. 기본이야. 그런데 이 발신자 번호 표시 기능은 그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게 뭔지 몰라서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to예요. To screen our calls. 자, 스크린은요. 스크린 내려면 뒤에가 안 보이죠. 그래서 가리다, 차단하다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는 전화들을요. 스크린은 선별하고 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받고 싶은 전화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싫은 전화번호가 때문에 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걸러 받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줘요. 그러나 또한 무엇도 가능하게 합니까? 자, 어떤 전화, 우리가 거는 전화죠. 우리가 받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전화를 걸 때 to be screened by others. 우리가 거는 전화도 상대방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 선별되는 것도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거 맞냐? 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종종 the constraint는 제약점이니까 요게 limitation이야. 그래서 어떤 한계점이냐면 limitation of new technology. 자,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가 갖는 한계점들은 우리에게 잘 안 보여요. 뭐보다 걔네가 affordance는 걔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afford가 뭐예요? afford가 이게 돈으로 가능한 게 afford야. 그러니까 가능하게 하는 게 afford는. 그러니까 affordance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가 할 수 있는 거보다 걔네가 갖고 있는 못하는 거잖아. constraint는. 못하는 기능은 눈에 잘 안 보여. 이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어.
뭐 이 정도 못하면 어때?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so 뭐뭐뭐 대절입니다. so A that B를 해서 너무나 A에서 그 결과 B하다. 즉 우리가 새로운 것들, 어떤 새로운 것들? 자, 우리가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너무너무 집중한 나머지 that 그 결과 we don't pay attention to the things 우리가 어떤 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면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we cannot do 우리가 못하는 거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거 그러면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예요? 새로운 기술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 많이 해줘. 근데 그게 그런 것만 우리는 크게 눈에 띄어서 볼 뿐이지 걔가 우리한테 못하는 거, 우리한테 끼치는 피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기술 같은 것들이 런칭이 돼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면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좋은 것도 하고 못하는 일도 하니까 그 이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9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19번 질문이에요. 이제 지우하고 누구야 준기하고는 이제 누나들하고 빠빠이네. 그지? 오늘이 마지막에 빠빠이네. 누나들 저 뭐야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여사 들고 와. 둘 다. 야 이것도 인연이야. 너네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져. 야 살면서 언제 어느 때 이 남자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 그렇잖아. 이 누나들 알고 지내면 나중에 이 누나들이 언제 어느 때 도움이 돼줄지 몰라. 이런 인연은 되게 드문 인연이야. 그리고 유달리 내가 올해 고3 애들이 공부는 많이 안 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사실 내가 살아보니까 훨씬 중요한 게 있더라고.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거. 물론 학생한테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만 아니 모든 학생들이 공부로 성공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 살면서 솔직히 1, 2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야. 근데 되게 올 고3들이 그걸 참 잘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지우도 그렇고 종기도 그렇고 되게 사람과 사람끼리 시우리도 그랬어. 시우리도 그랬고 다은이는 한 번밖에 안 오지만 얘도 어색해하지 않고 잘 어울려 들었었고 그러니까 되게 올해 이 EBS 반은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고 나 되게 재밌었어. 너네들하고 이거 같이 이게 뒷친구들도 오면서 공부하면서 그 시우리 간다 할 때 너무 서운한 거야. 아직 나는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새끼 간다 하네 싶으니까 그래서 여하간에 그대들은 되게 좋은 걸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 1점, 2점 때문에 뭐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고 회사를 떨어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붙어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1, 2점은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만 보이거든요. 정말.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 1, 2점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관계가 되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대들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연락하고 지내. 그리고 이거 저기 뭐야 윗대가리들이 먼저 탭 스타트를 잘 끊어야 밑에 동생들이 대학 잘 가는 거요. 너네가 대학 잘 가줘야 돼. 알았지? 자 19번 볼게요. 그 이번에 그 고2 모의고사에 그 AI 나왔죠. AI 나왔죠. 25번 맞았어요? 25번? AI 25번을 저 1등급 하는 여자애들 둘인데 싹 다 틀려갖고 하고 내가 어제 쌍욕을 박아줬어. 왜 틀렸냐고 막 그랬거든. 자, 고1이다. 쏘리. 그 다음에 고2도 디지털하고 아티피셜 이거 나왔더라고. 그래서 고3들 무조건 AI랑 디지털은요. 지문 나오는 거 이렇게 훑어보면서 무조건 2번, 3번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 고1, 고2 모고에 나온 주제면 수능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는 지문들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9번 지문을 찍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과학 연구가 가능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자, 기계는 have of aid가 뭐예요? aid? 이게 동사고요. 자, 이게 명사예요. 다시요. 이게 동사고요. 이게 명사예요. aid. 서포트예요. 서포트. 보좌하다요. 보좌하다. 보좌관. It is my aid라고 하면 내 보좌관입니다 라고 할 때는 e를 붙여요. aid. 자, 그래서 기계가 have supported랑 똑같은 말이야. 자, 수십 년 동안 과학의 과정을 기계가 도와오고 있다. 과학적 과정들을. 자, will they be able to take the next step and help us automatically identify promising new discoveries and technologies?
자, 그러면 이 기계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뭘? 우리가 자동적으로 전도 유망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들, 전도 유망한 신기술과 새로운 것들 발견을 하는데 그게 뭔지 우리가 찾아내도록 자동으로 걔네가 찾아줄 수 있을까? 기계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AI가 할 수 있니? 이 말이지. 이거는 만약 기계가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급진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자, it는 메신지가 아니라 it니까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상황들은 급진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다. 과학의 발전을. 실로 참으로 과학자들은 어디에 의존해오고 있냐면 로봇에 의해서 주도되는 실험실 기기에 의존해 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런 기기를 갖고 뭐 하는데? 약물을 검사하고, 자, 스크린 동사 벌써 2번 나왔네? 스크린이요. 스크리닝이라는 용어 알아요? 스크리닝? 옛날에 많이 쓰이던 단어인데, 그 옛날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 영화나 책이나 뉴스 보도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 신문 기사나 이거를 내보내기 전에 국가에서 다 읽고 미리 보고 다 난도질하고 다 깔아 바꿔라 이래서 그때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그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어.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거를 스크리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스크리닝 테스트가 뭐냐면 적합검사야. 적합검사. 맞냐 틀렸냐를 사전에 미리 조사하는 게 스크린이야. 그래서 스크린은 뭐냐면 발라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상을 발라내고 분량 버리고 하는 거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아, 발라낸다는 말 모르는구나. 되는 거는 끼워주고 아닌 거는 빼고 그게 스크린이야. 그래서 자, 그 약물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게놈을 순서를 시퀀스가 순서를 정하다야. 그래서 시퀀싱이라고도 동사 씁니다. 게놈은 그냥 지놈이라고 있죠.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읽고 우리말로는 게놈이라고 써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게놈의 순서를 정하고 그다음에 약물 검사를 하는데 사람이 못하잖아요. 이거를 로봇에 의해서 주도되는 실험실 기계에 과학자들 의존해 오고 왔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그 실험이 잘못되면 뭐 로봇한테 소송할 거예요? 로봇한테 벌금 매길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인간이 책임을 지는 거야. 뭐에 있어서 가설을 만들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는 인간의 몫이다. what if 이렇다면 어떨까 저렇다면 어떨까 할 때 what if를 쓰죠. 자, a machine 기계가 could be responsible for the entire scientific process 전체 과학 과정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전체 과학 과정이 뭔지 모르니까 찌끄고 부연 설명하면서 전체 과학 과정 가설 세우고 이거 원래 사람이 하면 되겠잖아. 그 다음에 자,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거 이거 원래 사람이 하면 되겠잖아. 또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to run 다음번에 실행할 어떤 실험을 다음번에 할 건지 결정할 이거 다 결론 내고 하는 거 인간이 한다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기계가 책임진다라고 하면 말이 어떻게 될까? 자, 인간의 인터벤션 없이 기계가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생각, 기계가 다 할 거다라는 생각은 줄거리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From a futuristic sci-fi novel. 미래 SF 노벨이죠.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플롯은 줄거리야. 줄거리처럼 매 사운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상과학 영화 시나리오는 사실상 이미 해제품돼 실현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실로 참으로 언제? back in 2009년으로 되돌아갔을 때 한 로봇 시스템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냈는데요. 이 과학적 발견에 virtually는 사실상이야. 실제적으로 no human intellectual input. 인간의 지적인 인풋은 투입이죠. 인간이 머리를 쓰는 개입이 하나도 없이 자, 로봇 시스템이 어떤 새로운 과학 발견을 했던 적이 실제로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있죠? 네,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잠깐만 19번 여기까지죠? 맞죠? 자, 그러면 보자.
19번을 봤을 때 처음에 뭘 얘기했냐면 기계가 막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고 기계가 이런 발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핵심의 기계가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기계를 부리는 것은 인간 과학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진짜 혼자 이걸 다 책임질 수 있냐? 이 사람 뭐래요? 가능하대요. 실제 예시를 뭘 들었냐면 2009년에 그랬던 적이 있다라고 이 사람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요즘에 어조는 이렇게 나가고 있죠. 하나를 더 할까요? 말까요? 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고등학교 2학년들 모의고사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간을 잡아서 그 모의고사 이번 달 9월 달 본 거를 할 건데 내가 그 3학년 모의고사는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왜냐면 그 저기 EBS에서 무슨 저작권 어쩌고 지랄해가지고 안 올려. 그러니까 나 너네 시험지 못 봤어. 그럼 나 이따가 좀 보여줘. 1학년 거랑 2학년 거 내가 봤어. 근데 오늘 밤이면 다 떠돌아 다닐 거야. 지금 영어 선생님들 다 애들 거 해갖고 타이핑 쳐서 오늘 밤에 다 유료 사이트에 다 올라와. 돈 주고 사면 돼. 어차피 필요해. 근데 내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고3 거나 고2 거나 난이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고2도 모의고사 얘네 내신 들어가니까 분석 수업을 할 거야. 너네 시간 맞으면 토요일날 와서 수업 들을래? 아직 안 정했어. 정할 건데 아마 오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오전을 하는 게 애들이 오후 시간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애들이 뭐 수학학원이니 뭐 국어학원이니 학원들이 많아서 오전에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1은 9시에 잡았거든? 이번 주는? 근데 다음 주부터 할 거야. 2학년은 다음 주부터 해도 충분해서. 그래서 너네 온다 하면 자료 만들어놔? 어떡할래? 들어올래? 지수도 올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2학년 애들이랑 시간 정하고 시간 되는지를 일단 물어보고 자료를 줄게. 너네는 워크북이나 이런 자료는 필요 없잖아. 변형문 이런 거 필요 없고 단어랑 이 직독직해 자료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 두 가지만 그럼 출력해서 주면 되겠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줄 테니까 시간 정해지면 내가 알려줄게. 오케이. 이번 주는 2학년은 없고 이번 주는 1학년만 있어요. 1학년 거는 너네한테는 다소 쉬울 거야. 2학년 정도. 근데 다음 주는 9시는 안 되고 10시 넘어서 돼요. 10시 넘어서? 수고할 때가. 그러니까 아직 시간을 안 정했는데 아마도 내가 다음 주에 대전에서 1시부터 5시까지 교육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12시 전에 나가야 돼서 1학년들을 그럼 아침에 하고 2학년들을 다음 주만 저녁에 부를까? 다음 주 한 주만? 뭐 6시 반?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토요일 날. 다음 주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 아침에 부를 수 있어요. 계속. 뭐 있어요? 토요일 날 6시 반에 부르면 다음 주만. 한 주만. 뭐 있어? 6시 반. 내가 대전 갔다가 오후. 안 되죠. 토요일 6시 반 안 돼? 근데 저 수업까지. 그럼 다시 정하자. 그거 내신 시간에 다시 정해서 내가 너네한테 알려줄게. 목요일 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